지금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오늘 구속영장 예, 영장 청구가 있으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에 대한 확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을 바꾼 채로 조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보통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텔레그램도 아예 삭제를 하고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물론 이제 비화폰도 썼을 것이고 비화폰에 대한 확보도 있을 것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방첩사령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했잖아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 자체가 지금 불법적으로 들어간 거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니까요. 결국엔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대통령에게 건의는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건의한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고 네. 그리고 계엄군 지휘부의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지만 아까 그 강전의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는 예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란죄인지 아닌지 이제 밝혀지는 거는 사실은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 뭐 자택이라든가 집무실 그리고 이런 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이 내용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제 추가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과거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들어갈 때 관례상 수사 인력이 직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경내로 들어가지는 않고 외부에서 기다렸다가 자료를 받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현재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빈 상태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자료를 받을 것이냐, 이거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책임자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에게도 출국 금지가 긴급하게 내려졌고 수사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김용현 전 장관 수사상을 좀 보면은 강전의 부위원장님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앞서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이게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또 진술 거부하지 않고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뭐 조사에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갔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영장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 본인의 신병이 확보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지금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진술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뭐 성실하게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휴대폰인 것이죠. 증거를 다 이제 좀 휴대폰을 이미 교체를 한 상황에서 출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녁에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오늘 구속영장 예, 영장 청구가 있으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에 대한 확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을 바꾼 채로 조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보통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텔레그램도 아예 삭제를 하고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물론 이제 비화폰도 썼을 것이고 비화폰에 대한 확보도 있을 것이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락했었던 뭐 말하자면 충암고 라인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과는 기존에 이제 연락을 할 때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을 가능성들도 있기 텔레그램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고 서버도 해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 자료를 전혀 넘겨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이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텔레그램을 삭제를 했을 때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텔레그램은요, 좀 특이한 것이 상대방의 폰에 있는 내가 얘기한 내용도 다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카카오톡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카카오톡은 내 거만 지우고 예, 상대방한테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거는 잠깐의 시간 동안만 지울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아예 전체를 상대방의 폰에서도 지울 수가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김용현 장관이 본인의 텔레그램을 지웠다는 것은 그동안에 본인과 연락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폰에서도 이미 그 자료들이 다 삭제가 됐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굉장히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강전애 부위원장 얘기한 거대로라고 하면 증거인멸 혐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부를 떠나서 시기 자체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로 구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내란 범죄자를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란의 굉장히 주범이고 수괴격이기 때문에 바로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영현 전 장관이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계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계엄이다. 합헌적인 계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행할 때 유명 로펌의 변호사 2명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미 대비를 한 거고 이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서 방어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김영현 전 장관이 저는 진술에 있어서 무너질 거라고 봐요. 무너질 것이다. 네, 자백을 왜 할 것이다 일종의. 왜 그러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방첩사령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했잖아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불법적으로 들어간 거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니까요. 결국엔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대통령에게 건의는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건의한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또한 포고령을 보시면 대통령이 평소 써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냥 의사가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의사를 전공이 처단하라. 관련해서요. 예, 포고령 관련해서. 국회는 범죄 집단이다. 그다음에 뭐 언론 출판, 가짜 뉴스 이런 거 철퇴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가 나온 건 평소 대통령이 썼던 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포고령 문건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썼다는 것이고 이 포고령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영현 전 장관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은 시간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고 의원들 속속 의원총회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이 들어갔고 지금 뒷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떤 내용 들어온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계속 이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면 강전애 부위원장님 일단은 결국에는 김영현 전 장관이 증거는 일단은 뭐 없앴다는 걸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김영현 장관의 입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쉽게 말하면 김영현 장관이 입을 여는 것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정이 방향과 어떤 핵심 증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김영현 장관이 다 얘기를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두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당시부터 아마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 계엄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 국회와 선관위에 누가 군 투입을 지시했는가? 그게 대통령인가? 아니면은 지금 김용현 장관인가? 아니면은 뭐 여인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휴대폰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이 없는 것이고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 뭐 없앴다라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휴대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뭘 숨기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영현 장관이 어떤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리한 쪽으로 더 많이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알고 보니까 예. 어디까지 지시를 비상계엄을 했느냐. 선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이 어디까지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세세하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뭐 영장 청구가 되면 구속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진술을 하던 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